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래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었대요. 안녕하세요, 다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2022년 3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보도 셰퍼, 독일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면서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강연가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26살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깨우쳐서 4년 뒤인 30살에는 가지고 있는 돈의 이자만으로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부를 쌓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연도 하고 집필 활동을 하고 아무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양반이죠. 또 쓴 책으로는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돈하고 관련된 내용이네요. 출판사 서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성과 그리고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천재일까? 금수저일까? 아니면 타고난 승부사일까? 보도 셰퍼는 답을 한다. 아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위너들은 천재나 스마트한 엘리트가 아니라 즉시 실행하고 기어코 해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무서운 집중력의 소유자들이다. 재능과 운, 실력, 이런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인내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태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그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이다. 좀 길긴 했죠. 아무튼 길긴 했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읽은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이기고자 했던 이들은 성공했다. 너무 단순하죠? 이 책입니다. 제가 읽은 느낌이에요. 보도 셰퍼 이 양반이 이 책을 쓰는 동안 무려 4,000권의 책을 읽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200명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30가지의 습관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부자들의 30가지 습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결정을 내려라.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잠재력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이나 그런, 아니면 신인들, 어디에 새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그런 대상들한테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만약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지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떠한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곳에 자기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변화에 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싫어할까요? 바로 결정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래도 되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도는 거죠. 참 이상하죠? 아이들을 보면서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말은 빈말일까요? 궁금해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의 결정을 하실 때,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Just do it. 무슨 광고 같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들을 게으름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게을러서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럼 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야, 지금 모르는 소리 하시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여건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거는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지은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운이 좀 생기고 내가 좀 활력이 생기면 조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랍니다. 조깅을 해야 기운이 나거든요. 뭐가 먼저인지 아시겠죠? 책에서 이런 예를 든 이유가 있는데,
일할 맛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면 난 열심히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래요. 열심히 일을 해야 신바람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은이가 보도셰퍼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그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행동에 나선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를 고민하시고 있거나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세요. 다음입니다.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자신이 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는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건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책에서 그 스트레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나한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규칙을 24가지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 하시거나 쓰러지시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나한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보시는, 정말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좀 터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겠어요. 자, 다음이에요.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하루에 1시간이라는 거는 그토록 아껴요. 근데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작정 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독서나 산책처럼 지은이가 표현하기로는 마법의 물약 같은 거를 마실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무작정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힘을 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셰퍼 지은이는 독서나 산책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독서나 산책이 인간한테,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마법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동안 그냥 나의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다음이에요. 폭을 좁혀서 깊게 파라. 이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래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었대요.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발명품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뭐 대단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특별함을 기다리는 평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한 좋은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짧은 거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성공을 방해하는 6가지의 방해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만함, 무지, 허영심, 불안, 자기회의,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것만 얘기했으면 제가 소개를 안 했겠죠? 그럼 이 반대되는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긍정, 자기수용,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해물 6가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거죠? 이제는 방해물이 아닌 그 방해물을 넘을 수 있는 이 아래의 6가지를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태도가 팔할이다. 일이 성사되게끔 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자기 하는 일에 좋은 가속도를 붙이는 사람이다. 실력이라는 것은 기본 엔진이고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 얼만큼 중요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유를 찾아라.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단지 필요한 것은 뭐다? 이유만 있으면 된다.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아이한테는 천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삶,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삶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쉬워서 보도세포가 발견했다고 하는 30가지 습관 있잖아요. 그 30가지의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만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쭉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를 보시고서라도 나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읽어보고 싶은데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끌리는 제목 이것만 읽어도 되거든요. 처음부터까지 꼭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내가 땡기는 거, 내가 끌리는 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읽고 더 읽어서 독서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되지? 뭐라고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너의 삶을 따르지 말고 위너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